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짜잘한 비용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펀드 투자, 비용 절감, 완벽 정리, 닥터 이재무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 3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펀드의 이 비용적인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펀드의 구조를 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전문가한테 그 돈을 맡겨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그 돈을 운용한 다음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펀드 상품 하나를 가입하지만 그 하나의 펀드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는요, 4개 정도의 회사가 그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펀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펀드의 판매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회사는요,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그 과정만 판매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모여진 이 투자 자금은요, 바로 수탁회사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펀드는요, 온라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펀드 슈퍼마켓도 펀드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자산운용사들은요, 투자의 규모나 아니면 투자의 방법 등 이 실제 펀드 운용을 지시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탁회사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은 판매회사를 통해서 펀드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집된 투자금은요, 바로 수탁회사로 넘어가고요. 자, 수탁회사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지시를 받아서 실제 펀드에 자산을 배분하기도 하고요. 그 돈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과연 공짜로 일을 할까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이 회사들은 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에게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등의 비용들을 여러분들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수와 별개로요, 또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수수료는요,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투입할 때 먼저 떼는 수수료를 선취수수료라고 하고요, 내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수수료를 차감하는 거를 후취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수수료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수수료나 이 비용에 대한 체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알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투자의 고수들은요, 펀드의 이름만 봐도 그 펀드의 성격이라든가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 그리고 수수료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펀드 상품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펀드 이름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B, 미국 그로스, 증권, 자, 투자 신탁, 가로치고 주식 재간접형 S라는 펀드에 우리가 투입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 펀드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 근데 이거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펀드는 AB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운용회사의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회사는요,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입니다. 만약에 이 앞에 삼성이 붙어 있다 그러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미국 그로스 한번 볼게요. 미국에 있는 그로스 성장, 투자 지역이나 섹터 아니면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미국 그로스 하면 미국에서 성장이 유망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증권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자산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펀드의 운용 자금이 결국에는 증권에 투자가 된다. 주식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증권에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종류는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모자 구분이에요.
있잖아요. 이 해당 펀드가 자펀드이고 그다음에 모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수 형태를 취하는 펀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신탁이란 단어가 나오죠. 법적 성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펀드는 이제 회사에 돈을 맡기면 이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알아서 굴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투자한 만큼 나눠준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러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재간접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거는 주식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채권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혼합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식 재간접형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펀드가 운용을 하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펀드의 주된 자산이요, 주식에 투자된다. 그래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의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재간접형은 조금 어려운데 같은 자산 운용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펀드를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개별 주식을 다시 포진해 갖고 펀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펀드로 만들어져 있는 그 펀드를 매수하는 형태의 투자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를 재간접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펀드의 맨 뒷자리는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알파벳은요 펀드 클래스, 즉 비용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클래스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 있죠. 자펀드. 자펀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엄마의 펀드가 요만하게 구성이 돼 있고 자펀드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펀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비용 절감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펀드의 어떤 실제 수익은요, 펀드의 운용보수, 수수료, 세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떼고 최종적인 수익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해야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펀드는요 A클래스와 C클래스, 그리고 요즘에 S클래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첫 번째 A클래스는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이에요. A클래스는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순간 선취 수수료를 떼는 대신에 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운용했을 때 보수가 좀 저렴한 상품, 그리고 요즘에는 이 A클래스 외에도 장기 투자로 또 적합한 상품이 있죠. 자, 이 펀드 슈퍼마켓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S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좀 지난 후에 만약에 환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보수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A클래스와 S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클래스인데요. 후치 수수료를 떼는 상품인데 사실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클래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C클래스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취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운용 보수를 떼어가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펀드를 운용해야 되지? 잠깐 투자했다가 나 언제 환매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진짜 정말 단기적으로 펀드에 접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입하시기에는 C클래스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클래스마다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유용한 펀드가 있고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유용한 펀드들이 있어요. 꼭 이 부분 알고 펀드에 접근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실 수 있다. 세 번째 비용 절감 팁은요,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통 환매 수수료는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우리가 환매를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펀드 상품에 따라서 환매 수수료가 막 10년 동안 부과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비용 절감 꿀팁은요,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런 액티브 펀드 말고요, 여러분들이 비용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의 대표적인 예는 ETF 상품이고요. 주식을 거래하듯이 이 ETF를 매수하고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펀드 중에 ETF 펀드가 가장 저렴합니다.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결과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상장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펀드죠. 그래서 이 ETF가 가장 저렴한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펀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펀드 투자를 하실 때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 ETF가 답이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